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위기 끝나고요. 이제 절정과 결말 부분이 됩니다. 절정과 결말 부분 보시면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한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절정과 그리고 결말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절정 부분합시다. 절정 부분에서는요. 황수건은 참외 장사마저 실패하고 오마이갓 실패했네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가출한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네. 여기까지. 자, 절정 부분은 교과서 31페이지 여기서부터.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뒷전으로 넘어가서 32페이지 있죠? 32페이지에 여기 있죠?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몸을 먹었다까지. 자, 그러면 이제 31페이지 우리 절정 부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절정 부분 짧아요, 짧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절정 부분 들어갈게요. 자,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안 왔네요, 다시.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선생님 줄을 이렇게 두 개나 쳐놨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한번 봅시다. 자, 들으니 여기서부터. 자,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누구 황수건이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고 어머 어떡해. 참외 장사 해봤는데 장마가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미천만 까먹었다는 거야. 안 됐네. 참외 장사 망했네. 그치? 자, 또 그까지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진짜 달아났네. 진짜 레알? 진짜? 진짜 달아났어요. 어떡해. 자, 볼까요? 자,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들은 거야, 이 사람이. 자,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지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고 한다. 자, 황수건 형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서는 황수건 형님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황수건 형님의 아내하고 뭔가 잘 맞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것이라 한다. 어떡해, 진짜. 황수건 진짜 큰일 났다, 그치? 자,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그렇구나. 남편하고 좀 안 맞았던 거였다면, 남편만 남 같으면 좀 안 맞았던 거였다면 차라리 그냥 갈라져서 따로 살림을 뭐 차려서 날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러네요. 평소에 동서 밑에서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나 이 사람이 너무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해서 아내가 달아났다라고 들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던 것이었다. 라는 식으로 요약해서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초록색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놓았죠?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봐봐. 자, 들으니 어쨌다고 한다, 그랬다고 한다 라고 들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소설의 시점이 뭐라고 했죠?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나라는 인물이 주인공이 누구야? 황수건이를 보고 황수건 써볼 거야. 자,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보고요. 이 인물을 보고 인물에 대해서 관찰한 것을 서술하고 있는 거죠. 얘를 보고 관찰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어서 체크를 한 거랍니다. 잘 볼까요? 자,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 즉 황수원을 관찰한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 방식이다. 즉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봅시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자, 나라는 사람이 자, 1인칭이죠. 나라고 나왔으니까. 자, 나라는 사람이 바로 황수원이라는 주인공을 보고 관찰한 것을 드러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는 거야. 자, 볼까? 자, 관찰자인 나는 주인공을 관찰한 뒤에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태도를 드러낼 수는 있으나, 그렇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은 것을 그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찰한 것을 그대로 서술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찰한 것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포인트는 관찰한 것만 알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태도는 드러낼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관찰만 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어떤 내면 심리나 그 사람이 싫은지
좋은지 좀 달아났잖아. 들으니 이러이러해서 달아난 것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내가 관찰해서 서술한 거죠. 하지만 황수건이 그로 인해서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거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내가 관찰한 것만 내가 관찰한 그 사건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관찰한 것만 내가 서술을 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인 거고 그게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주인공이 와서 내면 심리나 좋거나 싫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또 서술자가 없는 곳에서 그가 겪은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자, 듣자고 하니 동서 때문에 달아났다고 한다 라고 하지만 이 서술자가 없는 곳에서 내가 관찰하지 않은 곳에서 황수건이나 와이프랑 뭔가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건의 전모 전체를 내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본 것만을 내가 관찰한 것만을 서술하기 때문이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가 없는 곳에서 황수건이 겪은 사건을 들어서 요약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자기가 관찰한 것만을 서술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고 주인공을 관찰한 뒤에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태도를 드러낼 수 있지만 내가 들은 걸 가지고 내 판단이나 내 태도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주인공이 그 당시에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관찰하지 못한 와이프하고 황수건의 그런 모든 이야기, 다른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관찰한 것만을 서술하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뭐라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뭐예요? 참말장사도 실패하고 아내마다 달아난 황수건의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만에. 자, 달포라는 것은 짜잔 볼게요. 자,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달포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후에 수건이가 우리 집에 왔네요. 자, 웬 포도를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본다 하면은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요거 포도 요거 알아둬야겠죠. 자, 포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보시면 수건이가 오랜만에 왔어. 그래서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자,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포도를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왔다는 거. 뭔가 급하게 가져온 느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뭔가 선물을 하려고 한다면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주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종이백에라도 넣어서 주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왔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급하게 가져온 느낌이 든단 말이야. 자, 어쨌든 이 포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포도 장사라도 해보라고 내가 돈 3원을 바로 황수건에게 줬었죠. 황수건은 그거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다? 포도를 가지고 온 거다. 그럼 포도는 뭘 의미하는 거다?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서 봤을 때 역시 그렇지 고마워서 가지고 왔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황수건의 성품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어떤 거지? 바로 고마운 사람에게 나에게 돈 3원을 줬단 말이야. 나에게 포도 장사를 해보라고. 그쵸? 그리고 돈이 남거나 그러더라도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런 나의 따뜻한 마음씨에 황수건이 보답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고마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황수건의 어떤 성품, 착한 성품을 알 수가 있다. 포도로 보답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하는 때였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훈훈한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훈훈해요. 자, 그런데 세상에 뭐라고 했냐? 저 웬 사람 하나가 갑자기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갑자기 황수건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황수건이 포도를 훔친 거였구나. 그 포도는 훔친 포도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다. 어떻게 잡혀버렸네. 그치? 아하이. 자, 그래서 볼게요.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자, 직각이라는 것.
자, 여기 나와 있죠. 볼까요? 찍까? 자, 보거나 듣는 즉시 곧바로 깨달았다. 이게 고들 찍자고 자잖아요. 깨달을 각자. 그러니까 곧바로 깨달았다는 거야. 바로 알았다. 직감했다. 바로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바로 알았다. 뭐를? 바로 수건이가 포도를 훔쳐온 거였구나.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쫓겨나가 매를 말리고, 이렇게 매 맞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끌고 와고 매학살 잡고 끌고 가고 매 때리고 있었다는 거야. 내 포도를 훔쳐가다니 이 자식아! 막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얼른 가가지고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줘서 굉장히 그러니까 황수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연민 어린 시선 이런 거 이제 다 알겠죠.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사람은 황수건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황수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자, 여기 답 볼까요? 여기 답 봅시다. 수건이 나에게 포도를 준 까닭은 무엇일까? 왜 줬다고요? 짠! 나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준 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 길로 도망가 버렸네요. 자,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혀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왜 아껴 먹었을까요? 황수건의 그 따뜻한 마음씨를 계속 음미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나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 굉장히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그가 준 거고 은근한 따뜻한 마음씨가 담겨져 있는 순수한 마음의 열매 그게 무엇일까? 이거 바로 포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볼까요?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의 의미 자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는 뭐라고? 바로 황수건이 훔쳐온 포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뭐라고요? 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황수건이 어디다고요? 훔쳐온 포도를 맛보고 있는 거죠. 지금 훔쳐온 포도를 맛보면서 나는 어떻다고? 그의 순박한 마음씨에 어떤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아껴가면서 먹고 있다. 그리고 표현도 은근한 순정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는 열매가 바로 이 포도야. 비록 훔쳐왔지만 나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어서 그래서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느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절정이었고요. 이제 포도를 훔쳐 나에게 가져온 황수건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내용이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이네요. 결말 부분은요. 어느 날 밤 서툰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황수건을 목격한 나는 그에게서 연민을 느낀다라는 자, 결말 부분은 짧아요. 결말 부분은 여기 책이 있는 학생은 32페이지부터 여기 있죠? 이게 어쩌다 여기서부터 어제다구나. 어제다 여기서부터 어제다부터 해서 맨 마지막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까지가 자, 마지막 결말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이 깁을 깐 듯한 하였다. 여기서 이제 여기 깁이라는 것은요. 보시면 자,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좀 거칠게 짠 비단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표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밝은 달이 달빛이 딱 비추고 성북동 길을 비추고 있는데 그게 마치 비단이 샤 이렇게 깐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느낌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표현이 역시 작가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연관해서 보시면 자, 달밤에서 성북동 굉장히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소설의 배경을 굉장히 공들여서 이렇게 딱 설정했다는 것이 나오죠. 성북동이라는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딱 보시면 어때요? 성북동 길 위에 달밤이 쫙 이렇게 아스라이 있는 그런 공간이다. 여기 성북동이라는 공간은 그러니까 이 공간은 굉장히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떠냐 성북동은 굉장히 스잔하고 약간 애잔하고 자연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반대로 자 빠르고 번잡한 서울이 문 안이랑 대조되는 공간이겠죠. 문 안은 굉장히 도시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 있는 성북동이란 공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롭고 아름다운 자연한 그런 공간이다 라고 해서 두 개의 공간을 이렇게 대비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볼게요. 성북동에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달밤과 대비되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달밤을 비추고 있는 성북동에 누가 있는 거야? 바로 황수건이 있는 거죠. 근데 황수건의 그런 모습은 어때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은 모습이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원배달원이 되지 못하고 보조배달원 자리에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장사를 해보려고 열심히 참외 장사를 해보려고 했으나 또 그것도 안 되고, 거기다가 아내까지 도망을 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은 그의 모습이 더욱더 강조돼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은 굉장히, 여기에 나오는 자연은 어때요? 이제 그불 달빛이 딱 비추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평화로운 아름다운 자연의 공간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상처 입은 인물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딱 보시면 이렇게 비극적인 인물의 모습이 더욱더 강조된다. 대비되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애처로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그런데 포도원께를 올라오너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자, 누구겠니? 바로 황수건이 되겠죠.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달밤 밑에서 노래를 부리면서 휴 걸어가는 황수건의 모습이 그림으로 제시가 돼 있죠. 요거예요. 요 모습의 황수건. 자, 뭐라고 부르고 있냐?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이제 노래니까 한번 해볼까? 사케가 남이다가 다음에 이기가 막 이렇게 부르지. 뭐 그랬다는 거야.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거 이제 일본어겠죠. 일본어로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일본어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삶에 지친 황승헌의 모습과 이제 그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가 좋겠어요. 지금 뭐 일자리도 다 잘리고 다 안 되고 와이프도 도망가고 이거 뭡니까 이거. 그쵸? 자, 그래서 연결해서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당시 유행했던 일본 가요의 한 구절로 이 뜻은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라는 뜻이다. 표면적으로 구체화돼서 드러내진 않았지만, 자, 내면에 많은 갈등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황수건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분이 좋으면 밝고 명랑한 노래를 부르겠죠. 근데 해필이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막 이런 가사를 부른다는 거 봤을 때 자신의 마음도 좋지 못하다. 뭔가 슬프다. 애잔하다. 아픔이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을 부르며 큰 길이 좋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휘적거리는 휘적 다리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항상 휘적거리면서 다니잖아요. 그죠? 자,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른 채 하려다. 수건이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아른 채 하려다가 갑자기 머뭇한 거야. 왜 그랬냐?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 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무안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돈 3원을 갚지 못했죠. 결국에 그런 일도 있고, 또 포도를 줬는데 고맙다고 줬지만 그 포도도 훔친 거였죠. 훔친 포도를 가져다 준 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수건이 나를 보면 굉장히 좀 무안해 할까봐 앞에서 아른 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황수건이다! 라고 알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나를 보면 무안해 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어땠다는 거야? 휙! 길 아래로 내려서, 굉장히 이제 어때요?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가 나타나 있는 거죠. 나를 보면 굉장히 무안해 할 거니까 배려를 해서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을 알 수가 있겠죠. 황수건을 본 나가 몸을 감춘 까닭은 무엇이겠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죠? 황수건이 나를 보면 무안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얻는다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몸을 감춘 것이죠. 자, 내려가서 보시면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상 외우지도 못하는데, 이제 노래는 또 다 알지도 못해요. 그죠? 앞구절만 아는 거야. 여기 이거 사케가 막 이거만 아는 거야 이거. 그렇지? 자,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자, 어쩐다고 담배까지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폭폭하구나, 힘들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소재에서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피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담배는 폭폭해도 여러분은 피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뭐 담배는 뭘 나타낸다고? 황승헌의 이제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죠. 굉장히 마음이 폭폭하다, 힘들다, 뭐 괴롭다, 뭐 약간 그런 거 느낄 수가 있겠죠. 담배까지 피면서, 자,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자, 마지막 볼게요.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 달밤이 비치고 있는 요 공간에서 지금 어떤 거였는가? 황수건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면서 담배 피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 딱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근데 서정적인 배경이지만 주인공의 마음속은 굉장히 퍽퍽하다, 힘들다 라는 게 나타나 있죠. 근데 그런 황수건의 모습을 여기 떠있는 달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거 아니죠. 느낌을 딱 봤을 때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 라고 했죠. 유감이라는 말 뭘까요? 바로 느끼는 바가 있는 듯 하였다 라는 뜻이에요. 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유감하다를 쳐보시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유감하다가 이제 여기 나오죠. 쭉쭉쭉 느끼는 바가 있다. 어떤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을 요자에다가 이 감정할 때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달밤도 그에게서 어떤 것을 느끼는 바가 있는 것 같았다. 달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라는 것을 여러분들 딱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딱 분위기가 달밤이 딱 이 인물을 감싸고 있는 이런 딱 분위기가 굉장히 서정적으로 이 소설을 느끼게 해주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달을 바라보면서 우수에 잠겨져 있는 황수건을 목격하는 나의 모습이 결말 부분에 나타나 있었어요. 자, 그럼 달밤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자,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상황과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어떤 서정적인 분위기로 딱 바꾼다. 달이 딱 그 감싸고 있다. 인물을 딱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을 딱 생각하시면 돼. 황수건은 좋지 않죠? 안 좋아. 그죠? 잘리고, 지금 안 좋아요. 장사도 망하고, 그리고 와이프도 도망가고. 안 좋아. 자,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달밤이 딱 그 인물을 감싸는 것처럼 하고 딱 끝!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서정적이구나, 시적이구나, 약간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되는 역할을 누가 한다? 바로 달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이 대부분 좀 많이 나오죠. 시험에 보시면. 자,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 여기서. 자, 작가는, 자, 연이은, 작가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는 거야. 자, 연이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황수건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딱 내리기보다는 이 인물은 이렇게 됐다. 이 인물은 아주 망했다. 이 인물은 잘 살고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기보다는 달밤이 그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작품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면으로 그냥 딱 마무리시킨 거야. 딱 달밤이 딱 감싸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끝!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때 달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누가 바라보는 걸까? 바로 나의 시선과 동일한 거겠죠? 굉장히 황수건을 긍정적으로 연민 어린 시선으로, 애틋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때 달은 나의 시선과 동일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 자, 애틋한 이런 마음으로 황수건을 바라보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황수건을 바라보면서 그를 동정하고 위로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달이 바라보고 있는 요 느낌이.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문장은 달을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달은 마치 누구 같다고 나의 시선과 동일하다고 나의 시선을 얻었다고 애틋한 마음으로 동정하고 위로하고 있다고 누구를 바로 황수건을요. 그렇게 하면서 작품의 서정적인 굉장히 시적인 분위기를 극대화시킨다. 달밤이 샥 감싸오고 있는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자, 동시에 자, 어떤 뚜렷한 결말을 드러내지 않고 결말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딱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장면으로 딱 끝을 맺었잖아요. 자, 이렇게 뚜렷한 결말을 드러내지 않고 이 문장으로 끝을 맺어서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준다. 장면으로 딱 끝 맺으면서 어떤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황수건이 어떻게 되었다. 잘 안 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극이 좀 더 심화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어떤 장면으로, 서정적인 장면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하면 결말까지 해서 다 끝났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최근에 달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